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용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당연하죠. 일반인들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다 한다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전공하지 않고도 알고 있다 한다면 대단한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법상 공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용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흔히 토지보상법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의 정의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사주에 있는 건데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걸 뺏어가느냐 하는데 다 헌법의 근거와 법률의 근거 아래서 하는 것이지 사업 시행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의 규정은 지금부터 쭉 제가 전문의 내용을 소개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 군 부대를 조성한다거나 또는 군사상 작전에 필요해서 도로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관계 법률에 따라 이게 거의 9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도심지는 주차장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공영 차고지, 또 화물터미널은 물류 이런 거 하고 한 게 있죠. 궤도, 철도란 얘기입니다. 하천, 제방 이런 것도 재난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댐, 운하, 수도, 하수도, 근린생활시설의 개설을 위한 것이죠. 하수 종말처리, 폐수처리, 이건 환경 관련 분야이겠죠. 사방, 방풍, 이건 사방은 그 댐 있잖아요. 이 사방사업 또는 방풍,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이런 경우에 방화, 방조,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가지고 밀물 일대 바닷물이 이렇게 넘치는 이런 경우가 방조 사업이 되겠죠. 또 방수, 강물이 넘치는 경우,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 비축.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면 그걸 비축을 해야 되겠죠. 송유, 폐기물 처리, 전기 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어떤 청사, 도청, 시청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청을 조성하는 경우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 또 읍사무소를 옮기는 이런 경우에 수용당해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또 요즘에는 묘지나 화장장도 제법 있어 보여요. 그리고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공공용 시설이라는 것은 공용시설과 공공용 시설은 다릅니다. 공용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이고 공공용 시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다섯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이게 이제 이른바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이죠.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다 사업을 인정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행정법상 용어로 공무수탁사인 또는 공무수행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방금 이제 쭉 열거했던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시설 만들면 이제 진입도로도 만들어야겠죠.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일곱 번째, 이와 관련은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별표는 이제 쭉 90가지 이상의 유형이 있습니다.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이 조문을 면밀하게 다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보상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 또는 사용인데, 수용은 완전히 이거 뺏어가는 것이고, 사용은 잠시 3년 미만, 계속 3년 이상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제한도 물론 헌법에 있지만 생략하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상 수용하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은 첫 번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두 번째,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임목, 나무입니다. 나무를 법률에서는 임목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이제 이건 고정된 뜻입니다. 이동이 아니고 고정된 물건, 건물이겠죠.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세 번째, 광업권, 또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것들이 토지보상법상 수용과 사용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국가도 아니고 또 뭐 도나 시도 아닌데 어떻게 내 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사업 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민간 단체인 경우도 공무수탁사인 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시행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로 인정이 되게 되면 토지를 수용하는 또는 사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무엇이고 적용 대상은 무엇이며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지 잘 한번 반복해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